실험경제학이란 실제 경제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현실과 거의 똑같은 실험 환경에서 결과를 도출하는 새로운 경제학이다.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심리와 그 과정, 그리고 돈을 둘러싼 거래와 계약, 협상 등을 파악하며 실제 경제활동에서 리스크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때문에 구글, 야후, HP, 이베이와 같은 유수의 기업들이 새로운 실험경제학의 연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세계 최초로 사내 실험경제학 연구소를 개설한 K-유천이 수백 개의 경제실험 결과를 총망라한 책, 돈과 실험실의 결합, 머니랩을 통해 돈이 움직이는 방식을 확인해보자. 실험경제학이 널리 알려지고 많은 연구가 행해진 것은 비교적 최근의 한 20, 30년 안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버넌 스미스라는 실험경제학을 한 유명한 분도 있어서 실험경제학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실험경제학은 그 실험을 통해서 자료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원래 심리학에서 하던 그런 실험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실험인데요. 하지만 약물이나 그런 것이 관련되는 것은 아니고 순전히 경제 현상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선택하고 어떤 인센티브에 반응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내고자 하는 분야인 것이죠. 안녕하세요. 10분 만에 보는 책입니다. 현실에서 경제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인간의 복잡한 심리에 의해 지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경제학은 이런 인간의 심리와 경제의 상호작용에 주목하는데요.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그 심리를 이해할 수 있다면 시행착오도 줄이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이득을 얻을 수가 있겠죠. 저자가 말하는 사람과 돈을 움직이는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확인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평범한 사람들의 욕망입니다. 사람들, 즉 우리 모두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만큼 공정성이란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때로는 이 공정성을 쟁취하기 위해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행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실험이 최후 통첩 실험이다. 실험은 이렇다. 참가자 1에게 $10를 주고 그중 원하는 만큼을 참가자 2에게 주라고 지시한다. 참가자 2가 이를 받아들이면 둘 다 돈을 가질 수 있고 이를 거절하면 둘 다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예상과 달리 제안을 받은 참가자 2 중 5분의 1은 이를 거절했다. 이는 순수한 이기심 외에 그와 상충하는 무언가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바로 공정성에 대한 의식이다. 제안자가 나보다 많이 가져가게 하느니 차라리 양쪽 다 망하는 쪽을 택하겠다는 심산인 것이다. 처음에 제안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어차피 처음에 생긴 100이라는 금액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어딘가에서 온 것이고 그것은 두 사람이 나눠 가지도록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99대 1은 너무나 상대방에게는 좀 미안한 제안이다. 이런 생각을 암묵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조금은 더 비슷하게 하지만 여전히 이기적인 마음이 조금 있기 때문에 60대 40 이런 정도의 제안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안을 받는 쪽에서 너무나도 편파적인 제안을 하는 사람에게만 유리하고 제안을 받는 사람에게는 별달리 얻는 것이 없는 그런 제안을 거절하는 것도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는 공평성에 대한 그런 마음도 함께 존재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공정한 몫을 얻고자 하는 심리를 가졌다. 이 실험의 핵심은 내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상대도 동의할 것이라고 추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취해야 최대한 이익을 살릴 수 있을까요? 저자는 힘의 균형이 서로 다른 협상에서
공정성에 대한 상대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 것이 최대한의 자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공정성을 지키려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알았으니 다음으로는 그들의 행동을 유추해 볼 차례입니다. 흔히 협상 테이블에서 첫 제안을 하지 말라는 조언이 있다. 하지만 저자는 일반적인 통념을 뒤엎고 적당한 선에서 첫 제안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바로 앵커링 효과. 사람들은 가장 처음 얻은 정보에 집착하는 심리가 있다. 소비자가 제품의 정확한 가격을 모를 때 가게 주인이 제공한 숫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문제와 전혀 연관이 없는 정보를 심각하게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붐비는 음식점 앞에 장시간 줄을 서 기다릴 때 자기 뒤에 서 있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줄에서 이탈할 확률은 낮아진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평판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세계적인 온라인 경매와 쇼핑업체 이베이에서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며 실험한 결과 평판이 있는 판매자가 없는 쪽보다 8.1% 더 물건을 비싸게 팔았다. 소비자들은 그 평판에 기꺼이 더 많은 돈을 지불했다. 불확실성 속에서 거래에 실패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였다. 어떤 체계에서든 시스템의 실제 의도를 전복시켜 그것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스포츠 경기에서도 규칙의 허점을 파고들어 승리로 이끄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저자는 규칙이 완벽하지 않고 또 이것을 누군가 악용할 수 있는 현실 속에서 거래를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1999년 5월) 데이비드 필립스는 냉동식품 포장지에 있는 판촉 광고를 발견했다. 상품의 바코드를 보내주면 항공사 마일리지로 바꿔주겠다는 광고였다. 결과적으로 이 판촉 행사를 통해 데이비드가 획득한 마일리지는 125만 마일리지.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의 5배에 이른다. 그렇다면 마일리지를 얻기 위해 투자한 비용은 얼마나 될까? 놀랍게도 단 80시간 3,140달러였다. 할인 매장에서 정규 가격의 바코드를 단 제품이 단 25센트의 파격적인 할인 가격에 팔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데이비드는 시스템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던 반면 업체는 할인 매장에서 팔리는 상품을 제외하거나 마일리지로 교환해줄 바코드 수량에 상한선을 두는 것 같은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렇듯 규칙은 단순하지만 비즈니스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저자는 규칙이 미치는 영향을 잘 안다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시장 상황에서 사람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그런 실험들도 있고요. 예를 들면 경매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라는 것을 분석한 실험들도 있고요. 그리고 기업들이 서로 투자나 혹은 파트너십이라든지 혹은 고용관계에 있어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실험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실험들이 기업이 내리는 의사결정에 어떤 중요한 정보를 준다고 판단이 되어서일 텐데, 그래서 기업들도 이 실험 결과들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플의 경우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한 판촉 전략으로 상품의 이미지를 높이며 마케팅을 극대화시켰고 평판의 위력을 내세워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합리화했다. 애플은 시장의 다수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사랑받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로서의 이미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신은 애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혹시 타인이나 미디어의 평판이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처럼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평판의 유혹은 믿기 어려운 시장의 속성이기도 하다. 최근 기업들이 사업에 경제학 실험을 접목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상의 의사결정에 있어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연구소라는 안전한 환경에서 미리 실험해보는 것이 실패할 확률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실험을 통해 경제 주체로서의 사람들의 심리를 밝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제시하는 이 책을 통해 사람과 돈을 움직이는 숨겨진 메커니즘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